네, 안녕하세요. 노원세이라고 하고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재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이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 그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선생님이 이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그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성질, 정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꼭 체크해야 되겠다는 문제만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시고요. 네, 꼭 먼저 풀어보시고, 네,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네, 일단은 그 온곡중학교 이번 시험 범위가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네, 2차 함수. 2차 함수. 그다음 뭐 2차 함수 앞부분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 일반형부터 이제 시험 범위고 일반형 뭐 그다음에 뭐 최대 최소, 활용까지 시험 범위고 그다음 통계. 그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2차 함수가 여러분 좀 어려워해서 3문제 정도를 검토할 거고요. 통계는 1문제 정도 검토할 거고요. 피타도 3문제 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맨 앞 페이지를 보시면 2차 함수, 2차 함수 4문제가 일단은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그 4문제 중에서 3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실 텐데, 자, 1번 문제는요, 이거를 하지를 못하면, 뭐, 최대 최소, 활용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1,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라 그래요? 네,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이 일반형,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 교과서적인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교과적인 방법으로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표준형. 자, x제곱을 개수로 묶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맞춰주는 거예요. x제곱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까지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일단 얼마예요? 네, 플러스가 와야 되겠죠. 2x.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너의 절반의 제곱이 오셔야 되죠. 너의 절반의 제곱. 절반은 1이고요. 제곱하면 1이 돼요. 1 더해줘야 됩니다. 원래 없던 숫자니까 다시 빼줍니다. 네, 원래 없던 거니까 다시 빼줍니다. 필요에 의해서 썼으니까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돼요? 너는 그냥 그대로 씁니다. 자,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일단은 변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식만 틀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적으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2. 얘는 완전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일 거고 이 마이너스 1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곱해서 나오셔야 돼요. 2 곱하면 2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뭘로 바꾸셔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꾸시고요. 표준형으로 바꾸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나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 얼마예요? 부호반대 콤마 그대로죠. 부호반대 콤마 그대로 꼭지점의 좌표 구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2차 함수의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볼게요.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네,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두고 가는 거예요? 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x는 바로 꼭지점에 x좌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뭐예요?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y축과 0,3에서 만난다. 네, 0,3에서 만나나요? 만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y절편이 3인가요? 똑같습니다. y절편 3입니까? 얘가 y절편이죠? 틀렸네요. 네, x에 0 대입하면 y 값이 1 나오는 거예요. 즉 0,1을 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y축과 0,1에서 만난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틀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 꼭지점의 좌표 틀렸죠. 네, 분명 마이너스 1,3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사면을 지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림 그리셔야 되죠. 네, 당연히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자, X좌표, 네, X좌표, Y좌표. 네, 그림 그리셔야 돼요. 꼭 지점부터 찍는 거예요.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 대략 여기 있다 치고요. 3 여기 있다 치면 꼭 지점이 여기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에요. 이 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죠. 근데 위로 블록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실 건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그리실 건지 고민하셔야 돼요. 왜 고민이 돼요? 네, Y절편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Y절편이 X축보다 위에서 만나냐 아래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사분면 지나는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Y절편 아까 얼마였습니까? 0 넣으면 Y가 1 나와요. 얘가 바로 Y절편입니다. 그래서 X축과 어디서 만나요? 위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오면 위에서 만나야 되니까 대략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얘가 1이라고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 2, 3, 4 다 지납니다. 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네, 4번이 답인 거 확실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되냐면 자, 5번 문제 보시면 5번 답 선택지를 보시면 5번 이렇게 나와서 5번 써볼까요? 네, 여기다 쓰겠습니다. 5번. 자, Y는 2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와 이거의 그래프와 X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자, 이 말이 맞냐 틀리냐?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공식 외워서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란 저희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노란색이라고 그렸어요. 노란색. 그럼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얘를 그려보시면 돼요. 자, 꼭지점 얼마예요? 부호반대 그대로 마이너스 1,3이죠. 네, 마이너스 1,3이 그죠? 네,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자, 그러면 꼭지점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거든요.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X축 대칭인가요? 아닙니다. X축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얘 노란색 그래프 X축 대칭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 이거죠. 빨간색 그래프 같이 돼야지만 X축 대칭인 거지. 그죠? 네, 근데 얘는 뭐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뭐에 대해 대칭입니까? 바로 Y는 3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5번은 틀렸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1번 문제 옳은 거는 답이 4번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데 속도가 상당히 많이 걸려서 네, 푸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조금 더 이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요. 함수 쪽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고요.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네, 그래프의 성질과 그래프인데 그걸 명심하시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에서 최대값이 18이래요. 자, 최대값이니까 그냥 자, 대문자 M이라고 쓸게요. 최대값 18이고요. 자, X축과 2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5,0에서 만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 식을 일반형으로 표현했어요. 일반형. 네, 일반형이란 네,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일반형. 이렇게 됐을 때 A, B, C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줄 테니까 너 한번 2차 함수의 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X축, Y축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난다 그랬죠. 이게 바로 X절편이거든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5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그리나요? 이걸 이렇게 그리든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네요. 보세요. 최대값 18이잖아요. 최대값 18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라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아래로 블록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값 18이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위로 블록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최대값이 18이니까 위로 블록 돼서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값, 가장 높은 Y값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8이라는 얘기예요. 28을 여러분들 18로만 보시면 안 되죠. 꼭지점의 Y좌표가 18이구나.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이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적용이 됩니다. 대칭성 까먹으시면 안 돼요. 대칭성 매우 중요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좌우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좌우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렸잖아요. 네,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좌우 대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1과 5 같은 높이에서 이 거리랑 이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칭축에 대해 수렴을 내리면요. 이 거리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거리 같습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5와 마이너스의 중간이 어디예요? 바로 얼마예요?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요. 2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꼭지점 x좌표가 2고요. y좌표가 18이잖아요. 따라서 너의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얼마예요? 2,18이다. 라는 결론을 얻는 겁니다. 2,18. 그죠? 네, 2,18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일반형으로 가기 전에요. 표준형으로 접근할게요. A, 배. 자, A는 2차 계수는 모르니까 A로 먼저 두시고요. 어떻게 돼요? X. 꼭지점의 좌표를 아니까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표준형으로 가시면 부호반대 제곱 플러스 꼭지점의 Y좌표죠. 18.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A는 어떻게 구할 거냐? A는 어떻게 구해요? 네, 점 하나만 대입하면 됩니다. 점 하나 대입할게요. 요거 대입할까요?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Y에다 0 넣고요. X에다 5 대입하시면 9가 되죠. 9A 플러스 18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9A 더하기 18.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A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A, B, C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계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네.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최대값 18에 닿는 게 뭐예요? 바로 꼭지점에 Y좌표를 준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을 준다라고 하는 건 너와 너의 중간점이 뭐예요? 바로 꼭지점에 X좌표가 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명심하시면 바로 표준형으로 접근을 하셔서 네, 점 하나만 대입하시게 되면 일반형으로 네, 정리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칭성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3번까지 정리가 됐네요. 3번 답은 5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함수. 네, 2차 함수 문제 좀 많은데 네, 좀 어려워해서 푸는 거예요.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최대 최소 활용 문제입니다. 자, 최대 최소 활용 문제. 자, 역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 꼭 뭐 해야 됩니까? 그림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 구경하셔야 되죠.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문제를 읽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을 해야 되는 태도예요. 그죠? 네. 자, 선생님 조용히 그릴게요. 여러분들 문제 읽어보라고요. y는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1. 네, 다 그렸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자, 여기서 이제 PQ의 길이 최소값이에요. 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대요. Y축과 평행한 직선. 이게 Y축이잖아요. 그럼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그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었는지 몰라요. 이게 그어도 되고요. 근데 길이의 최소값 구하래요. 이렇게 구해서 제일 짧은 거냐? 이 제일 짧은 거리는 도대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푸나요? 바로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문제가 뭐냐면요. 자, PQ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길이의 최소값.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바로 PQ의 길이 있죠. PQ의 길이를 뭐 하셔야 돼요? 식으로 아름답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PQ의 길이를 식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럼 PQ가 뭐예요? 자, PQ가 이런 거예요. 이 길이에요. 그럼 이 길이를 보고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뭐예요? 자, 그래프 문제에서 Y축에 평행한 이 길이는요. 바로 뭐예요? 바로 아시나요? 이 두 점의 Y값들의 차이라는 거죠. Y값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Y축, X축이 있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요거 말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하나 똑같은 거 그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바로 이 점이 만약에 5였어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인가요? 네, 5 빼기 마이너스 2잖아요.
y좌표에서 밑에 있는 y좌표를 뺀 게 바로 이 길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를 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축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를 뺀 게 바로 이 길이가 된다는 거, 길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길이가 뭐예요? 결국엔 이 길이가 바로 y 값들을 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y 값에서 아래에 있는 y 값을 여러분들이 빼시는 거요. 바로 PQ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y가 얼마예요? 너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y예요. 이게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밑에 있는 y잖아요. 빼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길이가 됩니다. 자, 길이 구해볼게요. 빼면 어떻게 돼요? 자, 이쁘게 2차함부터 쓸게요. 빼면 플러스가 돼서 4x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빼면 2x 살아있는 거예요. 플러스 2x. 자, 빼면 어떻게 돼요? 네, 4가 되죠. 이게 바로 PQ의 길이가 된다 이거예요. 자, PQ의 길이 너의 뭘 구하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2차 함수의 최소값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이제. 2차 함수의 최소값. 네,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셔야 됩니다. 표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묶어내요. 얼마예요, 그러면? 2가 되려면 얼마죠? 네, 얼마예요? 네, 2분의 1x죠. 2분의 1x. 그럼 얼마예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절반이면 4분의 1. 제곱하면 얼마예요? 16분의 1. 그죠? 원래 없던 녀석이에요. 원래 없던 녀석이에요. 16분의 1을 필요에 의해서 썼어요, 저희가. 그럼 다시 없애줘야 되죠? 다시 없애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원래 4가 원래 있었거든요.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완전적으로 변형을 하시게 되면 4배. 자, 이 녀석은 완전적으로 바뀌죠. x 얼마예요? 플러스 4분의 1에 제곱이 될 거고요. 너는 뭐예요?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었잖아. 완전 제곱. 그죠? 너는 곱해서 이쪽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분의 15네요. 그래서 최소가 얼마예요? 4분의 15. 꼭 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정도 알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4분의 15다라고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하신다면 y축의 평행한 직선은 y값들의 차이였잖아요. 위에 있는 y값에서 아래에 있는 y값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축의 평행한 직선의 길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x값들의 차이죠. 오른쪽 x값에서 왼쪽 x값을 빼면 그게 바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된다는 거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함수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통계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네, 통계 문제 하나 볼 텐데요. 통계 문제가 서술형 쪽에 하나 있었어요. 자, 서술형 20번 문제. 네, 저희 뒤에 가면 서술형 문제 20번이에요. 자, 평균 분산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자, 별량이 있습니다. 4, x, 그 다음에 8, y, 9. 자, 이렇게 5개의 별량이에요. 자, 이거의 평균 6이래요. 평균을 편의상 선생님이 그냥 6이라고, m이라고 쓸게요. 6이래요. 평균 6. 자, 평균입니다. 분산은 v라고 쓰겠습니다. 편의상. 5.2.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x, y를 구하래요. m 뭐라고요? 평균입니다. 근데 v는 분산이에요. 편의상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아실 거니까 일단은 그냥 편의상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평균이다, 분산이다 정도. 자, 그래서 x, y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x, y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x, y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별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을 이용해서 x, y를 일단 식으로 끌어내 볼게요. 자, 6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건 다 더하고 나누는 거죠. 자, 평균의 뜻은 다 더하고 개수를 나누는 거예요. 5개니까 5로 나눴을 거예요. 자,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2 더하기 9니까 21이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5니까 5, 6에 30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결론 얻네요. x 플러스 y는 얼마다? 9다라는 사실 얻고 가네요. 식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30 나와야 되니까요. x 플러스 y는 9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산이 5.2라는 건 어떻게 나왔을 거냐? 근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x 플러스 y가 9니까 변수를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y를 9-x로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분산이 5.2가 나왔다라는 거 식으로 써볼게요. 역시 분산도 평균입니다. 뭐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평균의 말뜻이 뭐라고요? 합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5.2가 나온 거는 5로 나눈 거예요, 일단. 뭘 나눈 거예요? 편차, 제곱의 합이에요. 편차가 뭡니까? 별량에서 평균 뺀 거예요.
그죠? 뺀 겁니다. 그래서 x 빼기 6의 편차의 제곱. 합이니까 더하기죠. 편차예요, 편차. 네, 4가 먼저 있었네요. 네, x를 먼저 봤습니다. 네. 네, 4를 먼저 빼야 됩니다. 4 빼기 6. 제곱하니까 4죠. 플러스 x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8 빼기 6이니까 얼마예요? 4. 제곱하니까 4. y 대신에 이걸 그냥 넣겠다 이거예요. 저는. 자, y가 9-x죠. 9-x에서 6을 빼는 겁니다. 9-x에서 6을 빼니까 얼마예요? 3-x잖아요. 근데 식이 이뻐지려면 3-x의 제곱보다는 x-3을 제곱 쓰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서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예요? 9 빼기 9니까 없네요. 끝이에요. 그죠? 9 빼기 6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평균 6이었어요. 자, 9 빼기 6이니까 3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9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식이 조금 지저분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통계는 산수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점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니 쟤를 저는 10분의 52로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식 정리. 자, 이제부터 연산입니다. 연산. 자, 보시니까 이 나누기 2한 거잖아요. 그럼 얘도 나누기 2하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얼마로 계산하면 돼요? 얘는 얼마다?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6이 나온 거라 이거죠. 26. 그죠? 얘는 26이 나오셔야 돼. 26. 2로 나눈 거니까 똑같이. 그죠? 5분의 26이 10분의 50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할게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18 26. 너무 빠른가요?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연산을 매우 싫어해서. 네. 자, 그럼 x제곱 x제곱 이쁘게 쓰겠습니다. 2x제곱이고요. 2x제곱. 자, 그 다음 얼마입니까? 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x 얼마예요? 마이너스 18x. 여러분들은 이쁘게 천천히 계산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상수항 볼게요. 40, 44. 얼마예요? 44 더하면 62죠? 62에서 26 뺍니다. 얼마예요? 36인가요? 네, 36이죠. 네, 플러스 36. 은 0.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2로 나누시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2가 되죠? 맞나요? 그럼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 여기서 실수하셨죠, 여러분들. 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36을 2로 나누는데 어떻게 12가 됐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졸리신 것 같은데. 네, 18이죠? 2로 나눴으니까요. 네,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자, 그럼 얼마예요? x-3, x-6은 0.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피곤하셔서 네, 뭔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36 2로 나누면 18이잖아요. 그죠? 네,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서 x는 3과 6이에요. 자, 그럼 이제 대입하셔야 되는데 x가 3이고 6인데 x가 3이면 y는 6이 되는 거고요. x가 6이면 y는 3이 돼요. 그래서 x, y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x가 3일 때 y는 6이 되는 거고요. x가 6일 때 y는 3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곱을 물어본 거니까 곱하면 얼마예요? 18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산이 좀 많은 문제인데 통계 문제 특징입니다. 계산 충실히 열심히 이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계 문제 잘 나오는 유형이죠. 네. 평균 분산 주어지고 별량 미지수로 세팅된 문제. 네. 그래서 식만 이쁘게 쓰셔서 연산 열심히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계 문제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피타 문제를 볼 거예요. 피타 문제.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선생님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그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답을 바로 쓰는데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를 조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이 문제를 안 풀어보시고 공부를 조금은 공부 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네, 보겠습니다. 너무 쉬울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자, A, B, C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이고요. 이 길이 5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요. G래요. G라면 뭐가 떠오릅니까? 문제에서 무게중심이라고 나왔어요. 무게중심. 여기 길이는 3이래요. 여기까지 3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B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A, B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 길은 어떻게 구할 거냐? 한번 구해봐라. 네. 그럼 어떻게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뭐 바로 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연습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무게중심의 뜻이 뭐예요? 자, 무게중심의 뜻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이 뭐예요? 바로 어떤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 걔가 중선이거든요. 즉, 얘는 결국엔 뭐예요? 가운데점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만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중점을, 이게 중점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얘가 뭐예요? 무게중심이죠. 아, 얘가 무게중심이면 얘는 뭐예요? 바로 외심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외심 배우면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 얘가 바로 뭐예요? 외심입니다.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접원의 중심. 이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접원의 중심.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지름임, 반지름, 반지름. 다 같다 이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3.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죠. 하나 빼먹었네요. 무게중심의 성질이 뭐예요? 바로 2대 1이다라는 거죠. 2대 1. 자,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 이 녀석입니다. 너의 절반이 얘예요. 그래서 얼마다? 2분의 3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 총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3은 2분의 6이고요. 2분의 3이니까 2분의 9잖아요. 그럼 2분의 9, 2분의 9니까 총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는 9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예요? 너의 길이, 너의 길이, 너의 길이는 다 동일하다라는 사실. 2대 1 이용해서 너를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주워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한다 이거예요. 그럼 끝나죠? 왜요? 피타정 이용하면 너를 구할 수 있죠. 왜? 90도니까. 자, 빗변이 아니잖아요. 빗변이 아니니까 이 길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에서 빼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빼야 되죠. 빗변의 길이가 아닌 변을 구할 때는 제곱해서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빗변의 길이 아니니 뺄게요. 빗변의 제곱 81에서 여러분들 25를 빼시면 얼마예요? 81 빼기 25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네. 80 빼기 25 얼마인가요? 네. 요즘에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선생님. 네, 6이고요. 얼마예요? 7이니까 56이네요. 루트 56. 자, 루트 56. 루트 56 빠져나옵니까? 네, 빠져나오죠. 얼마예요? 4 곱하기 14니까 2루트 14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게 바로 바로 A, B의 길이었어요. 네,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네, 그래서 13번 문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에 뭐 넓이로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A, B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넓이를 구한다고 한다면 5 곱하기 뭐 나누기 2하면 뭐 넓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포인트는 얘다라는 거예요. 외접원의 중심, 빗변의 중점이다. 그래서 이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13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네, 피타 정리 쪽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피타 정리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교과서에서 좀 심한 문제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문제는 뭐냐면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네. 18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그림 구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떻게 풀 것인가. 저 사람은 어떻게 풀 것인가. 네, 고민 좀 해보시고요. 자, 문제는 접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적었냐면 그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림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똑같이 그릴 수는 없으니 네, 이렇게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접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없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이쁘게 그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더 안 이쁜가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8이래요. 얼마예요? 여기 4. 자, 이렇게 있습니다. EF의 길이를 구하래요. EF가 어디냐면 여기도 비어 있는 거네요. 자, 네, EF의 길이, 네, EF의 길이 어디예요? 여기를 구하래요. 자, EF의 길이는 여기죠. 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접은 도형 문제에서는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일단 그래도 접은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총 3가지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림을 완성하여라. 그림을 완성하여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같은 점, 같은 각, 같은 변, 그다음 뭘 알으셔야 돼요? 합동인 관계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은 각, 같은 변, 합동까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변의 길이를 반드시 세팅을 하셔야 돼요. 변의 길이를 x를 이용해서 세팅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반드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네, 그림을 완성하여라. 그림을 완성하여라는 무슨 뜻이에요? 네, 같은 변, 같은 각, 합동관계 생각하시고, 두 번째, 변의 길이를 x를 이용해서 표현하여라. 세 번째 뭐예요? 피타 정리를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고 느끼시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얘가 어디 온 거예요? 얘가 바로 여기서 온 거죠. 그죠? 그다음 얘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죠? 그림이 좀 이상해서 얘랑 다른데요. 이 분명히 같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 눈이 이상한 겁니다. 지금 이 같은 겁니다.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같은 거예요. 네, 눈이 이상해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같은 각이 보이셔야 돼요. 같은 각. 같은 각 어디예요? 네, 여기랑 엇갈린 각, 엇각입니다. 같겠죠? 그 다음에 역시 얘랑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접었으니까 같겠죠? 그 다음에 이거 또 엇각 보이죠? Z자 보이시나요? 여기 엇각입니다. 같은 각 다 표시해야 돼. 엇각. 같은 각 표시했습니다. 그럼 같은 각이 보이면 같은 변도 보이겠죠?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사각형이다라는 게 보이십니다.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는 같을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같은 변, 같은 각 다 표시했나요? 네. 또 같은 거 없나요, 여러분들? 요 정도는 표시할까요, 저희? 요 4, 그죠? 4. 이 정도 표시하고요.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뭐 특별히 보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그림 완성하셨으면 그냥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변의 길이를 x로 표현하셔라 이거죠. x를 이용해서 표현하라. 근데 x를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표현 안 했는데 이거 같은 거라는 거 다 아시겠죠, 그죠? 네. 접은 거니까 그대로 온 거잖아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이상하셔서 이랑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x를 표현하셔야 되는데, x를 표현할 때는 그 대상이 x가 누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건데, 같은 변이 많은 녀석을 x로 두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x로 잡는 게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너를 갖다가 또 나오죠. 8-x. 이렇게, 그죠? x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분들이 네, 이용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세팅이 된 이 직각 삼각형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x를 구하시면 뭔가가 그림이 완성이 돼간 느낌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x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4잖아요. 네, 그럼 뭐가 떠올라요? 피타수 3, 4, 5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 5가 되면 얘는 3이 되니까 맞네요.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쓰세요. 5. 이것까지 서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술로 나왔을 때도요. 아, 이거 5가 되죠, x. 5. 그죠? 이거 3인 거고요. 이건 3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니죠. 5죠.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도 얼마예요? x가 5 나왔으니까 5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걸 볼게요.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단원이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직각삼각형이에요. 수세발 내리셔야죠.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길이가 얼마였어요? 3이었습니다. 이 길이 3이었어요. 3. 그럼 이 길이 얼마예요? 2가 됩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피타 정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너는 빗변이므로 이 물음표는요. 빗변이에요. 빗변. 빗변이니까 뭐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됩니다. 4 더하기 얼마예요? 4의 제곱 16. 그래서 루트 20이 돼서요. 2 루트 5가 바로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저분도형 문제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림 완성이에요. 그림 완성. 그림 완성의 뜻이 뭐라고요? 같은 변, 같은 각, 합동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변의 길이를 x로 표현할 것인가. 그 x의 대상은 누가 된다? 같은 변이 있는 녀석들. 그런 녀석을 x로 표현하시고요. 세 번째 뭐다? 피타 정리를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타 정리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피타수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아까 피타 정리 쓴 걸로 하면 식을 딱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4가 보여서요. 3, 4, 5로 끼워 맞췄더니 돼서 그냥 바로 5를 썼습니다. 이것도 시간 단축의 방법이니까요. 피타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피타수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네, 3, 4, 5. 네, 50, 13, 6, 80. 그다음에 뭐예요? 80, 57. 그다음에 9, 12, 15.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2, 16, 20까지 있죠. 네, 다시 한번 꼭 검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여러분들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할 수 있는 문제, 네, 21번 문제를 볼게요.
네, 또 그림이죠. 네, 마지막 문제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21번입니다. 21번. 자,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자, BC의 길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네, 그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뭐 대략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이 직각삼각이 서로 합동이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합동관계. 이 세 개짜리 합동이라는 뜻이죠. 합동이라고 나왔고요. 자, AB는 2다. 이 길이가 2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자, A2가 사루조래요. 여기 사루조예요. 자, 시험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루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대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BC의 길이. 자, BC의 길이 확인할게요.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녀석이에요. 너를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단은 여러분들 합동이라는 거 알려줬기 때문에 그죠? 얘랑 어디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겠죠, 당연히.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잖아요. 합동이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확인할게요. 여기 보시면 OX잖아요. 자, 근데 우리 구하는 게 이건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뭐죠? 아, 저희가 구하는 게 이거 아니죠? 이 녀석이죠. 그럼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볼게요. 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이 길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타겟은 누가 하죠? 첫 번째, 얘를 구하시는 겁니다. 얘가 구해지면 얘는 저희가 주워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구하죠? 이 각이 궁금하네요. 근데 얘가 90도처럼 보여요. 왜 보이죠? 여러분 보시면 OX예요. OX예요. O라는 각이랑 X라는 각을 더하면 몇 도예요? 90도입니다. 왜요? 180인데 9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90도라 이거 더하면. 아, 그러면 여러분들 O랑 X를 더했네요. 총 180인데 90 빠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90도라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뭐예요? 길이가 같겠죠. 왜? 합동이니까 대응 변이 같다 이거예요. 그럼 몇 도예요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45도 45도라는 거지. 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1대 1대 루트 2예요. 아, 그러면 끝났어요. 너를 뭐 하면 돼요? 여기에서 얘를 구할 때는 루트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가면 뭐예요? 루트 2로 나누면 돼요. 아, 루트 2로 나누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 길이 있죠. 자, 이 길이. 자,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4루트 5를 뭐예요? 루트 2로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뭐예요? 유리화를 시킬까요? 네, 시키겠습니다. 그냥 이쁘게 가기 위해서 얼마예요? 2분의 4니까 2로 약분돼서요. 2루트 10이 돼요. 그죠? 끝났어요. 얘가 2루트 10이라는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피타 정리만 이용하면 너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너 구할게요. 이쪽으로 와서. 자, 물음표는요.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자, 빗변이 아니죠. 빗변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빼기예요. 제곱 빼기 제곱이죠. 자, 제곱하시면 얼마예요? 40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래서 루트 36이 돼서 물음표는 6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 서술형 문제 6이 답이 되고요. 이게 이제 서술형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서술형 문제의 답안지에 그림이 나와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냥 서술화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호를 다 쓰셔야 돼요. 뭐 여기 길이 있죠? 뭐 이 같다라는 걸 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90도 같은 거 다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서술상에서 좀 부담이 되신다면 연습에다 몇 번 써보시면 서술형 쓰실 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21번까지 풀어서 일단은 네, 이참수 3문제, 통계 하나, 피타 3문제까지 해서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뭐 2학기 중간고사,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네,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네, 뭐 노력한 만큼 좋은 점수 얻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